자,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과연 1차 때처럼 국민 모두에게 다 줘야 하느냐 아니면 선별해서 줘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이죠. 현재 재원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 졸라맬 허리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한번 패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듣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 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간에 꼭 가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지난번에 대구시가 선별 지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꺼야 될지를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전 국민 상대로 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식의 자금 지급은 내가 보기에 해소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래도 정부가 있는 기정 예산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한 10조 원 이상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은 제가 보건된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가 불가피하다? 네. 예, 정태근 의원, 지금 논의되는 것 보면 2차 재난지원금 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가는 그렇습니다. 것 같지요? 예. 지금 이재명 지사나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정책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그래서 들어간 돈이 모두 다 1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위 50%만 해도 6조 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구조조정할 돈도 없다라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아까 저희가 지금 2단계로 방역 수준을 높이고 3단계로 올려가는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2단계로 올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12개 업종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실업 상태고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임대료는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목표가 뭐냐? 수요 창출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재난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하위 50% 정도의 국민들한테 일정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과 동시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이 소위 방역 단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오히려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살아날 수 있는 여력, 근거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 구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4개월 전에 100만 원씩 줬을 때 앞으로 추가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죠. 지금도 예를 들면 고용보험 근거로 하면은 얼마큼 고용보험 이상 내는 사람은 안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창출이 아니고 진짜 그 구제를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소득 하위 30%를 주든지 50%를 주든지 70%를 주든지 이렇게 선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구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는 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골든타임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준선을 만약에 확정됐을 때 예를 들면 50%로 잘랐을 때 그럼 49%는 받고 51%는 못 받는데 그 경계에 놓인 사람들 간의 그런 사회적 갈등과 대립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사회적인 충격으로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정은 상당히 한정됐고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만약에 기준을 50% 끌었을 경우에 그럼 상위 50%는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그때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한다는 걸 갖다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일단 이 줍니다만 다시 돌려받습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간다면 예. 저는 상당히 그런 행정적 낭비나 이런 부분들 시간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단 재난지원금이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고 구제가 아닌 재난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지금 전부 다 주는 것,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주는 것,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재앙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덮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정부의 의무와 또 정부의 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지금 2차에서 3차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냐 이런 국면에서 사람 간 접촉을 늘리는 어떤 그런 소비 촉진 정책을 한다. 이건 사실은 독약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 부양 목적의 전체 국민을 지급한다. 이건 굉장히 저는 좀 약간 오버된 방향 같고요. 일단 매출 절벽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입이 끊긴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그 어떤 그런 맞춤형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정부 정책이 지금 하는 것이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는 말처럼 뭐 그 취지와 그 보편성이 맞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그건 너무 저는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속도 문제이기 때문에 선지급하고 후조정하는 방식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의원이나 우리 차재원 교수님 말씀이 전형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준다고 했을 때 그건 임의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임의의 기준에서 그러면 49%에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나 특히 경기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건 또 사회적 갈등도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석 전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 속도의 문제라서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견을 전제로 말씀하신 그 배경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현재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온 분들 간에도 의견이 좀 다르죠. 그래서 박진영 부대변인이 마치 그 얘기를 이쪽으로 하면 그쪽 후보 편드는 것처럼 들을까 봐.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일단 당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산하는 와중에서 이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통합장도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야당도 의견도 충분히 아마 수렴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규모도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